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참 올해 초부터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이 전개됐었는데 마지막도 사실 좀 좋진 않은 마감이 좀 됐습니다. 이게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라면 그래도 좀 나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하락이 좀 진행되는 형태로 마지막 거래일 좀 시세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 대한 약간 좀 우려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좀 짚어드렸던 게 이제 애플이 좀 전저점 붕괴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른 또 나스닥 지수의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참 벌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이제 그렇게 좀 됐고, 테슬라는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기술적 반등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애플과 테슬라의 반전 포인트가 생겨야 나스닥 또 미국 증시 거기에 이제 연동된 아시아 한국 증시까지 또 추세 전환 또 바닥을 찍을 수 있을 텐데요. 그 포인트가 어떤 거가 될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또 내년도 이제 매출 성장 종목들 증권사 리포트에서 집계한 것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장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을 향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오늘 지수 1.9% 많이 빠졌죠. 예, 거래대금도 이제 5.9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뭐 월등히 많았습니다. 상승 종목수 한 100여 종목이고요. 하락 종목수가 한 800여 종목 됐습니다. 코스닥도 1.89% 약세 마감했고 거래대금 4.7조 679포인트 마감됐습니다. 상승 종목수 200여 종목,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 정도 됐고요. 수급도 오늘 뭐 완전히 좀 망가졌는데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한 1400억, 1300억대 각각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5700억 순매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499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구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선물도 이제 외국인이 6,300계약 이상을 이제 순매도하면서 내년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베팅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고객 예수금은 45조 수준, 신용유자 잔고 16조 8천억 정도, 뭐 엄청 변동상은 이게 좀 떨어졌군요. 예. 고객 예수금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 파른 게 예수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샀죠. 예, 샀기 때문에 빠져나간 모습을 보이는 고객 예수금의 이제 변동사항이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니케이 증시가 0.9% 빠졌고 항생이 1.4, 그리고 대만하고 상해 증시도 뭐 면면이 다 빠졌는데 한국 증시가 어제 오늘 좀 유독 좀 세게 빠졌죠.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의 어떤 약세, 또 나스닥의 약세 흐름에 좀 더 강하게 연동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다우, S&P 모두 이제 1% 초반대 약세를 보이면서 흘러내리는 좀 형태가 되고 있죠. 나스닥 지수, 또 다우 지수, 또 S&P 500 지수. 그래서 최근에 이게 좀 좋진 않은 흐름인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도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안 좋은 어떤 영향도를 미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떨어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대만 증시 60일 이평선 부근 지지력을 좀 보이긴 했지만 조금 좋진 않은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흐름 보면요, 이거는 뭐 전저점 향해 가는 모습인데 이거 참 좀 아찔한 모습이네요. 이게 이제 전저점 여기죠. 예, 2134포인트인데요. 이거 미국 증시가 여기서 애플의 이제 또 내려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 한국 증시도 여기 전저점 부근 트라이를 이제 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게 진행형의 어떤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뭔가 되려면 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어떤 추세 반전될 수 있는 포인트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약세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게
중국 코로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확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좀 답답한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생산 그리고 어떤 소비 이런 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어떤 악재적인 부분 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 전저점 향해 있는 거 뭐 지금 확률상 굉장히 높게 되고 있고요. 코스닥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저점 향해 있는 부분이 더 지금 확률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을 크게 주고 있다. 오늘 뭐 증시 흐름은 뭐 종목별 흐름을 보면 뭐 알 수 있겠지만 뭐 거의 다 빠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산 쪽이나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 그리고 중국 판호 발급이 된 이제 게임주들 게임주들 중에서 뭐 오늘 넷마블 같은 경우는 17%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요 정도 수준 빼고는 뭐 다 박살이 났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콘텐츠 쪽에 이어서 이제 게임까지 좀 문호를 여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서 한국 기업 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이라든지 JYP 엔터 같은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엔터 콘텐츠 주들이 최근에 시장 약세 속에서도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 영역에 붙이는 혹은 이제 바닥을 완전히 탈출하려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게 좀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이었다. 카카오 게임즈가 5.8% 상승, LNF도 어제 테슬라 이제 반등에 영향을 받아서 1%대 상승을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그런 영향들, 오늘 판호 발급 영향으로 이제 NC소프트도 3.3%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하이브도 이제 그런 영향권이겠죠. 그래서 엔터 콘텐츠 게임까지 최근에 조금 강세를 띠는 흐름이 중국의 어떤 수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다. 반면에 오늘 뭐 삼성전자 이렇게 또 많이 빠졌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오늘 셀트론도 많이 빠졌네요. 장 끝나고 공급 계약 소식을 좀 내는데요. 그 램시마 계열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베그젤마, 유플라이마까지 3,161억 정도의 이제 헬스케어로의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계약을 냈습니다. 뭐 매출 수준은 뭐 예상만큼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나 내년도 기대하는 어떤 부분이 이제 달라진 건 없는데요. 최근에 뭐 휴마시스 향 이제 공급 계약을 이제 맺어줬던 걸 일부 취소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3% 빠졌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4%대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그나마 덜 빠졌네요. 1% 정도. 그래서 셀트론 그룹주들도 상당히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리고 종목별로 이제 흐름을 좀 보면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들이 지금 시장 대비 월등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오늘도 양봉 1% 정도의 어떤 강세를 보여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1% 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0.5% 상승, 또 이제 LG 넥선도 0.6% 상승으로 이 방산 4인방이 오늘 시장 약세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상당히 좀 기대되는 내년도 초 시장을 조금 압도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보로노이 같은 거, 루닉 같은 거 신규 상장주 중에서 두 기업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 뭐 빠진 것도 많습니다. 툴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빠졌네요. 레우켄 바이오도 오늘 3% 정도 밀리는 흐름들 보여줬고 그래서 바이오 오늘 좀 시세 흐름은 굉장히 좀 차별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좀 등락이 있었는데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정도 약세를 띠는 흐름을 보여줬고 SK바이오팜은 보합 정도 마무리를 지어줬네요. 큐리언트가 6.7% 상승으로 전저점 깨지 않는 저점을 올리는 형태. 결국 이제
바이오 쪽은 듬성듬성 이제 수급이 들어온 어떤 국면으로 넘어갔고, 결국은 내년도 경기와 좀 무관하다는 측면이 메이저 수급이 듬성듬성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월 5일부터 개최되는 그 CS 관련해서 이제 XR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크죠. 그래서 관련주로 뉴프렉스 같은 기업은 오늘도 플러스를 좀 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뭐 분위기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급 구도가 안 좋은데요. 일단 그 게임 관련된 그 기사 하나 볼게요. 일단은 1년 6개월 만에 이제 한국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기 IP 게임 중 직접 이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한알령이 이제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드 배치 때문이었나요? 하여튼 그때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제 모든 어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진출이 이제 막히는 그런 부분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그 안보 때문인지 아니면 자국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였는지 그건 뭐 희미합니다. 이유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빗장을 푸는 게 좀 보여지죠. 그래서 이번 중국 게임에 대한 빗장이 풀리는 부분이 꽤나 좀 작지 않게 좀 받아지고 있고, 뭐 요게 이제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된다면 오늘 주요 이제 게임주 상승한 게 바닥을 짚었다는 인식을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게임 업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게임 그 시장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이 이제 당연히 이제 제일 크긴 하지만 뭐 점유율 면에서 뭐 거의 뭐 미국과 비등할 정도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21% 정도 차지하는데요. 중국이 18%에서 20년 기준으로, 그래서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 하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거는 상당한 매출의 어떤 업사이드를 낼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죠. 그래서 단순 뭐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상당히 시장의 이제 게임 업종 내에서 큰 이슈이자 또 후속적으로 또 외자 판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그래서 중국과 이제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미르포, 미르엠도 현재 중국 진출을 위한 파트너사 계약 협상 중이고, 판호 발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리니지가 중국에 진출한다면 이것만큼 또 강력한 모멘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배틀그라운드는 또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뭐 출시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NC 같은 기업,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은 또 상당한 기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거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멘텀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커버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뭐 시가총액 제일 큰 기업이자 지금 경기 약간 좀 둔화, 침체 가능성에 이제 당연히 오롯이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메모리 강자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뭐 경기를 타다 보니까 뭐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대표 기업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지금 전망이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뭐 그만큼 뭔가 좀 어닝 뭐 쇼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수요 부분이 회복 기미가 지금 안 보인다는 부분이 메모리가 이제 뭐 사실 예전에 이제 그 패턴적으로는 사이클적으로는 내년 1, 2분기 정도에 이제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거 통계상 턴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 그게 이번에는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요 회복에 기미가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뭐 중국이 코로나로 뭐 또 저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어려운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중국이 코로나로 이제
이렇게 또 되면 또 언택트 생활을 하는 또 측도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뭐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건 뭐 양면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안 좋은 어떤 흐름이 좀 계속 전개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3분기 10% 초반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낸드가 4분기에는 적자가 좀 예상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스마트폰도 출하량 감소, 또 판매 프로모션에 따른 평균 단가 하락,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좋진 않은 영향들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애플로는 이제 OLED를 공급하잖아요. 근데 폭스콘 정저우 공장 셧다운 영향 부분이 뭐 애플의 주가랑 좀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좀 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 살 때다. 메모리 수요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수요 감소를 주도했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매크로 이슈가 예상보다 빨리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경쟁사와 달리 다운턴에서 투자를 유지했기 때문에 업황 반등 시 ASP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와 함께 점유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주가는 내년도 PBR 1.2배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 투자 의견 매수와 비중 확대를 제시한다 하면서 매수 추천, 지금은 사야 할 때다. 내년도 밸류에이션이 19배까지 올라오네요. 24년으로 이제 넘어가겠죠. 24년도는 개선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시장이 반응한다면 조금 더 빨리 턴을 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고 있네요. 24년도 전망은 332조 원 매출에 영업이익은 45조, 순이익은 34조, 퍼 밸류에이션은 11배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하고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B증권에서 배당락 일에 이제 과대 낙폭을 보인 종목과 또 이제 23년 매출액 성장 종목 리스트 이제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했는데 요거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액 성장 전망 보시면 뭐 50% 이상 되는 기업들 있죠. 주로 이제 2차전지 업종인데요.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이 조금 그 수치가 망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당연히 이제 전기차 판매가 이제 예상보다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2차전지 기업들도 내리꽂히는 흐름이 전개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뭐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하락을 세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좋은 어떤 기회 영역이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높은 매출액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5G 관련주가 좀 들어있어야 RFHIC, 또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있고, 또 조선 관련된 기업도 있네요. 세진중공.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 관련주로 이제 묶이고 있죠. 그리고 2차전지 또 삼성 SDI, 또 LG화학, 또 신흥 SEC,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기업들이 주요 이제 매출액 성장 종목으로 좀 편입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꽤나 있습니다. 동원하나텍, 넥스틴이라든지 APSP 이런 기업들, 또 이제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 원익 QNC도 있죠.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GST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은 한번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스터디가 좀 필요한 기업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보로노입니다. 올해 이제 상장 이후 특별한 어떤 임상 데이터 공개한 게 없었는데 내년도 상반기, 특히나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화이자하고 또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오릭이라는 이제 바이오 회사가 이제 가져간 파이프라인의 이제 첫 임상 데이터입니다. 이 기업이 이제 GDC라는 또 이제 이제 암의 원인이 규명돼 있는
그런 암종을 이제 타겟팅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이제 파이프라인이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대되는 어떤 포인트다. 기술출 보로노이의 그 첫 번째 물질의 첫 번째 임상 데이터로 긍정적일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EGFR, 헐투, TKI, VRN07의 파트너 오릭이 이제 화이저로부터 지분 투자 또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래서 오릭이 이제 25년 상반기까지 사용할 이제 현금을 확보했다. 그래서 평판에 대한 상승이 결국은 파트너사가 이렇게 또 좋은 어떤 소식들을 내면 거기에 또 기술 이전 내지는 또 협업하고 있는 국내 또 회사가 또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로노의 주가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로노이는 최근 까지 이제 5건의 라이센스 아웃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다는 측면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하고 주가는 좀 많이 밀려있고, 또 공모가 대비해서도 밀려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들의 어떤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비소세포 파형이라든지 유방암 종 같은 상당히 큰 시장 규모를 가지는 영역에서 또 이상으로서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GDC라는 분야를 타겟팅한다는 것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내년도 좀 체크할 포인트들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강했던 또 2차전지 내에서 PNT라는 또 2차전지 장비 회사 리포팅, 신한증권 리포팅이네요. 제목이 이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그 전기차 판매가 조금 예상보다 좀 덜 나온다면 그 소재단의 기업들은 조금 이제 안 좋은 센티를 받을 수는 있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장비 발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투자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IRA 이제 법안에 대한 수혜도 여기에 좀 연결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이, 그러니까 소재주들이 올라갈 때 장비주들이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 장비주들의 또 사이클이 열릴 수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상되는 P가 이제 12배 정도 된다는 측면들, 규모의 경제에 대한 어떤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측면들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PNT 같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블루 오벌, 이제 SK 합작사죠. SK 합작사 블루 오벌을 향 대형 수주가 임박했다는 점, 하반기 발주 기대했는데 고객사의 자금 조달 및 투자 스케줄 이슈로 이연이 불가피했는데 투자 유치됐죠. 그래서 고객사가 12월 중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 자금을 확보한 만큼 24년도 설비 가동, 25년도 양산 계획을 위한 장비 발주가 가시화된다는 측면으로는 PNT가 이제 수주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굉장한 어떤 또 이제 수주 소식들이 상반기에 나올 공산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23년도 영업이익은 100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멀티플 많이 하락했고 조정을 받았고, 또 센티가 이제 업종 내에 안 좋다 보니까 되려 이제 좋은 어떤 호재를 앞두고서도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반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3년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2차전지 장비주 내에서 PNT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제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NC소프트 이제 수급이 안 좋았습니다. 워낙 이제 너무 적네요. 지금 보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NC소프트 정도, 또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 이게 이제 우리 사주 이제 오버행 분량이 오늘 조금 소화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LNF, SM, 엔터, 게임주들 조금 보이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너무 수급이 오늘 안 좋았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지니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 오늘 뭐 올해 마지막 거래일 내용인데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애플 테슬라는 이제 결국은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는,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반전의 포인트를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한 해 뭐 계속적인 약세장이 좀 이어지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악의 어떤 한 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년도는 어느 정도 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 어느 선에서는 좀 제한적인 하방 경직적인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장은 좀 빠질 여지가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한국장은 그거보다는 훨씬 방어적이고 또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짠다면 그렇게 두렵거나 공포스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해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진 박사 내년에도 23년에도 열심히 성공 투자를 위한 동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